안녕하세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계정 변호사입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 미래 먹거리는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핀테크 발전에 따른 금융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게 되려면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인 파괴적 혁신이 금융 환경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은 전통적인 규제 산업입니다. 그런데 4차 산업의 키워드인 파괴적 혁신이 금융 분야에도 적용이 되게 됐습니다. 즉, 금융세사가 가진 금융 정보를 기반으로 IT 기반의 핀테크 기업들 그리고 소비자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들이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전의 폐쇄적인 환경에서 개방과 경쟁의 환경을 바뀌게 된 것인데요. P2P 플랫폼이 나타나게 되면서 개인과 개인 간의 서비스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과 개인 간의 직접 거래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P2P 플랫폼에도 중앙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은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간 혁신적인 형태가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에서는 중앙화된 주체 개입 없이 당사자 간 동등하게 거래에 참여하고 거래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존에는 소수의 금융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기관에 대해서 규제를 하면 전체 금융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탈중앙화 경향이 가속화될수록 규제의 패러다임도 바뀌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핀테크와 관련된 법률 문제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편결제, 간편송금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인터넷 온라인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시려면 공인인증서나 인증해서 여러 번 오류가 발생해서 물건을 사려다 포기하시려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간편결제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결제가 무척 간편해졌는데요. 그 이면에는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의 폐지가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안전한 인증이 가능해지면서 우리나라의 인터넷 뱅킹이 확산되는데 큰 영향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 및 이를 위한 액티브엑스는 우리나라만의 폐쇄적인 환경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공인인증서가 너무 우리나라만의 폐쇄적인 환경을 구축한다라는 문제가 제기돼서 2015년에 공인인증서는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도 안전한 인증 때문에 인터넷 뱅킹에서는 아직도 공인인증서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제 영역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사라져서 간편결제들이 날아오게 됐습니다. 현재는 지문이나 홍채, 간편결제 비밀번호 같은 방식으로도 인증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법률 문제를 살펴볼 서비스는 P2P 대출입니다. P2P 대출은 금융회사가 끼지 않는 대출이죠. 이렇게 P2P 대출에서는 여유자금이 있는 개인과 돈이 필요한 개인 간의 직접적인 대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과 개인 간의 대출이 하다 보니까 각 개인들은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보다 더 유리한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개인과 개인과 대출을 하다 보니 이 사람이 돈을 갖지 않았을 때 그 위험은 고스란히 이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P2P 대출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규제 자유 영역은 아니고요. P2P 플랫폼 뒷단에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껴져 있는 형태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형태를 이용해서 P2P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P2P 플랫폼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없으니 그 뒷단에 있는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규제를 통해서 좀 더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한 법률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 기술이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참여자들의 합의를 통해서 화폐를 발행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행되는 화폐이고 국경 간의 경계가 없다 보니까 수수료 없이도 외화 송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국가 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국회가 통제권을 상실하게 되다 보니까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에 랜섬웨어 많이 이슈가 되는데요. 랜섬웨어를 배포한 자가 랜섬웨어에 감염된 PC를 정상화하는 조건으로 비트코인 요구하셨다는 뉴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가 통제권을 가질 수 없고 자금의 흐름도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비트코인이 악용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세계경제포럼이 2016년에 발표한 6대 핀테크 관련된 리스크입니다. 앞서 P2P 대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융기관이 원래 가지고 있던 위험을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케이스가 나타나고요. 새로운 트레이딩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시장이 교란될 수도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은 많은 데이터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데이터 유출에 대한 위험도 커집니다. 또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불법 행위가 나타날 위험도 커지고요. 새로운 통화가 이렇게 도입되다 보니 지급결제 리스크나 서로 나라 간의 규제가 다르다 보니 규제 차익에 대한 리스크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핀테크가 좋은 점도 있지만 리스크도 가지고 있는데 핀테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둘 간의 선순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핀테크 발전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이나 규제 테스트베드 활성화, 핀테크 생태계 조성과 같은 파괴적 혁신도 필요하지만 금융산업 효율성 제고, 신뢰성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같은 경전한 경쟁도 필요합니다. 빌 게이츠는 필요한 것은 은행 서비스이지 은행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대출이나 송금, 예금과 같은 금융 서비스는 계속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꼭 기존과 같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제공되지는 않을 거고요. 제3의 핀테크 기업이나 혹은 개인과 개인 간에 직접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애플의 CEO인 팀 쿡은 다음 세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돈이 무엇인지 모르게 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현재도 현금 들고 다니면서 결제하는 케이스 별로 없으실 텐데 지금도 신용카드나 간편결제가 현금을 대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실물화폐가 완전히 사라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핀테크가 일으킬 파괴적 혁신에 대한 준비와 이에 대한 선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